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서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축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지는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있을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토, 무토는 건토이면서 왕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전원토이면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토이기 때문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 줄 필요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기토도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에 간목을 치용하되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사주를 본다. 병화는 따뜻한 햇볕과 같고 개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월령 기토일간 태어난 월령이 미월입니다. 미월,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이라고 했고요. 그 특징은 어떻다?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 조열한 것이 4, 5, 미월의 특징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라고 했죠. 기토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사주에 물이 없어서 땅이 마르게 되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미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야지만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미월도 마찬가지로 조열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4, 5 미월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경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역시나 미월이라고 하더라도 병화는 별도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월이라고 해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해서 밭에 햇볕이 안 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 화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금수의 기운을 충분히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 또한 개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병화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 만약에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개수가 아니라 병화를 먼저 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기토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사주의 틀을 보는 겁니다. 국가로 따지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하는 국채 또는 정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 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격국을 본다, 국가의 틀, 이런 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8글자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엔 물이 필요한 거고, 추운 겨울에는 불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으로 수화가 아주 핵심적인 용신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목하고 토하고 금은 상황에 따라서 가감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미토 또한 음토가 됩니다. 음대 음의 관계에, 그 다음에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비견이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 중에서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의 토왕절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 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판단한다, 신앙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토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본기,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음토가 음화, 화생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미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단 미월의 기토, 일간 기토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무토 같았으면 간목을 지용해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에도 울체되거나 막히게 되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도 미월의 기토 자체는 일단은 세력은 얻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미월의 기토는 쉽게 생각하면 전원토라고 했잖아요. 기토는 전원토. 자,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또는 화가 작물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밭에 심어져 있는데, 미월은 토왕절이면서 뭐다? 염상절이죠. 물이 없으면 미월의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다 말라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월의 기토가 4, 5화를 봐서 4, 5 미방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마치 여름 4월, 5월 같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술을 넣는다. 4, 5의 방합이 되면 화국을 형성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국이 형성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될 수 있죠. 하반월. 이렇게 되면은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가 많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월에 금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이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미월에 기토가 겁재인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때는 간목을 치용해서 이 무토를 통제해 줘야 된다. 이거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진술충미월의 기토가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간목을 치용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간목을 치용하지 않다. 물론 이제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지지로 토고 완전히 진술충미 토로 많이 갖추었다 이러면 또 간목을 치용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정리하면 미월의 기토는 화국이 형성되거나 상반월의 미월 같은 경우는 개수 경금, 개수 신금을 위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는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 해수를 얻었습니다. 자, 미월에 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천간에 투출한 임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수를 얻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시다. 뭐 묘목까지 붙으면 보게 된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화를 얻어야 된다. 특히 병화를 얻어서 목이 왕해지는 것을 좀 통제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간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간목이 약한 간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력, 미의 뿌리를 얻었죠. 해수의 뿌리를 얻었죠. 해미 반합해죠. 묘까지 맞다라고 하면 이건 왕목입니다. 반드시 병화, 화를 얻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겠고요. 연재 있는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도 기토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그다음에 관도 하나 신왕, 이거 바로 뭐야? 신왕. 관왕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신금이 이렇게 있는 것은 경금이었으면 상관경관이 됐을 것인데 신금이 있으면 상관경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간목을 갖다가 왕목인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극히할 수 있는 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미월의 기토가 금도 얻었고 해수도 얻었고 간목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틀은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단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화가 없다. 미중에 있는 정화 말고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미 반합 있죠. 그 다음에 해수가 있는 상태에서 자수를 얻었고요. 얘도 습도면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금도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죠. 미월이 기토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월이 즉 지금 대서가 지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복생한이라고 합니다. 삼복이라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죠. 삼복더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금수가 많게 되면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뭘 용신으로 치용한다? 화를 용신으로 치용한다. 그러면 선생님 화가 없는데 금 부득이하게 뭐 미중정화를 치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점. 일단 미중정화라도 미약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쓸 수는, 미중정화도 없으면 그야말로 화가 용신으로 쓸 수는 없고 그냥 목으로 용신을 쓰고 화운이 오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만약에 갑자시가 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을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관사론자까지도 논할 수 있는데 신금이 간목은 극하지 못하더라도 을목은 극해야서 이를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살유관이라고 해요. 거살유관. 살을 제하고 정관을 남겨놨다. 그래서 그건 거살유관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을목이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받고 천간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하겠고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운은 목화운 양기를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해미 합도 중요하죠. 인해 합도 되죠. 이거 이 정도 되게 되면 물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고요. 병화가 인해 뿌리를 두고 간목이 생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목화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진토가 있고요. 해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해 한목해서 수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화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금수운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묘미 완전 목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목이 굉장히 왕하고요. 그러면 미월이기 때문에 신약은 아닙니다만은 관이 너무 왕하죠. 정화가 있어서 관인상생까지 될 수는 있지만은 저라면 정묘시를 선택하기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의 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총알이 투출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관
경관, 조금 성격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상경 경관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상관 경관 되는 것은 위험성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지만 일간이 오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경금 자체가 오의 위에 있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래도 금수유 이런 대운 때는 이렇게 금의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아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금수가 이렇게 세계력을 크게 얻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금수운이 아니라 이것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